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건 지난 29일 밤 10시 15분경입니다. 경찰에 긴급 신고가 들어온 건 참사보다 약 4시간 앞선 시점으로 11건이나 계속해서 신고가 누적이 됐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4시간여 동안 단 4차례 현장 출동해서 신고받은 지점의 인파만을 해산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 관할 경찰서장인 용산서장은 대통령실 근처 집회에 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 경찰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라고 했는데요. 김대현 평론가님,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성적 판단을 하자면 이런 대형 참사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뭐 경찰이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신고 접수를 하고 나서 출동한 경찰, 사실은 10만 명이 온집해서 골목골목을 다 채우고 있는 이태원 거리를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기 인식과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시스템이 문제라고 하는 이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정부가 답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젠 책임 소재를 따져볼 차례고, 지금 경찰이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보면 현장에 있는 경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지휘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 산하의 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 이 정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파 속을 거닐다가 만약 내 자녀가 갑자기 사망한다,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아무 일 없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 분들은 스스로가 사퇴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경질을 결정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특성상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렇게만 치부할 수 없다는 점, 국가가,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을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귀책 사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모든 경찰을 비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경찰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낙인 찍지 말라는 건데요. 경찰 내부망 폴렛이 출처입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직원 A씨인데요. 당시 직원 20명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했고 몰려드는 신고 처리에 역부족이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난의 한가운데 당시 이태원 파출소, 용산경찰서만 던져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원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이태원 파출소 직원의 주장도 있었는데 저런 반응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최선을 다한 현장의 일선 경찰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경찰들이 인력 증원을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무정차 통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까지도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임을 어떻게 그 20여 명의 교통경찰들과 100여 명의 일반 관리 형사들에게 이 책임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이 책임은 인원 증원 요청과 인원 요청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주어진 인력으로 최선을 다한 현장의 경찰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 또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책임 소재 규명인데, 그런데 참사 현장에서 이른바 군중을 밀쳤다라는 의혹을 받는 토끼 머리띠의 남성, 계속해서
제보와 얘기들이 나왔었죠. 이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또 목소리를 직접 본인 SNS에 내고 있습니다. 일명 토끼 머리띠 남성 뒤에서 밀어 이러고 밀쳤다는 고의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서 CCTV 영상에서 나와 친구가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온 시간이 9시 50분으로 확인이 됐다. 그 외에도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이제 코난 놀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코난은 탐정이니까요. 예, 탐정 놀이 그만하자. 본인이 좀 억울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9시 50분에 빠져나왔다면 사고가 10시 15분이니까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이 남성 외에도 또 다른 여성도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희생양 찾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사건의 트리거가 됐을 수 있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어떤 일, 어떻게 하다가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에 뭐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녀 사냥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시끄러운 음악이 나와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30분 이상 그 밀집돼 있는 골목에 사람들이 심지어는 일부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사람들 다리가 안 뛰어서. 닿는 상태요. 그렇죠. 다리가 안 닿는 예. 상태로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무엇이 터져도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작은 상황도 트리거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작은 상황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골목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갇힐 수밖에 없었던 네. 그 상황 막을 수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서 누가 하나의 작은 행동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다고 그래서 그 트리거인 젊은이에게 그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사건의 경위는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마녀 사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경찰 특수본이 꾸려졌는데 뭐 수사 대상에 이른바 자기 식구 경찰이 포함됐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초긴장 상태고 또 경찰의 신뢰가 떨어졌는데 경찰이 이번 참사를 수사해도 되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문과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수사는 당연히 검찰이 해야죠. 예. 그런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사건이 커진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을 경찰이 한다.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예. 그리고 사실 경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경찰이 그 대응했던 경찰을 조사한다는 것은 다소 잔혹하기까지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게끔 그렇게 견제하는 그런 원리로 작동하게끔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검찰이 이런 사건류는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자 해도 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스스로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수완박 법안을 만든 거는 차치하더라도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태 이후 집권한 정당이 민주당이었는데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가? 이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여기에 더해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 야당의 당대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는 이런 노력을 좀 스스로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로도 할 수 없는 사안을 국정조사로 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건 또 다른 정쟁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 추모 분위기에 사실은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인데 저는 여든 야든 어쨌든 정권을 번갈아 가면서 본인들이 맡아왔지 않습니까? 예.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청 정보국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정책 참고 자료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10월 31일 월요일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번 참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저 문제와 연계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와 비슷한 상황이 돼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향후에
보상 문제가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서 장례, 치료비, 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남성보다 여성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단체들 여가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 검토 중. 전 사실 저걸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저 문건 존재 자체가 문제인가? 뭐 거기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가 또 공무원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중의 동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결정권자에게 그걸 보고하는 행위는 사실은 그들의 존재 이유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상관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자에게 보고돼야 할 보고서 내용이 누출되고 그 유출자가 결국은 누군지도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더 큰 문제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진영 논리와 정권 보위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윗선의 입맛에 맞춰져 있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져 있는 코드로 입력되고 제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보 보고 내용을 좀 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근거도 부족하고 피상적인 데다가 과잉 해석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권 퇴진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작성할 때 물론 경찰이 작성한 거로 보여지는데 전문가의 분석과 진단 그리고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빠져있는 굉장히 초보적인 1차원적인 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혹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요즘 말로 뭐 뇌피셜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들. 이 내용이 지금 뇌피셜이지 않습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죽었으니까 여성단체나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반여성 정책 뭐 이런 거에 반발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걸 작성했는지 이게 이제 경찰들이 그동안 관성적으로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동향 보고서의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윗선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대응은 늦었고 문제 파악과 살길 찾기에 누구보다 빠른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의 대응 방식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바뀐 게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속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MT를 가려고 하면 사전에 교수가 답사도 갔다 와야 되고요. 그리고 MT 시작하기 전에 소화기는 어디 있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야 됩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밤 9시, 10시 학생들이 거의 할 때까지 혹시나 사고 나지 않을까 대비해서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회 곳곳에서 안전을 위해서 책임자들이 함께 대중 국민들과 함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보기 일반화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현장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과연 있었느냐. 소위 말해서 말단 경찰들 수십 명 보내고 나서 우회 책임 있는 구청장, 그 다음에 용산서장, 경찰청장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상황에서 지금 인력을 갖다가 급격하게 증파해 달라던가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차단해 달라던가 이런 거를 요청할 수 있는 책임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건 뭐 이미 벌어진 사건이니까 그 이후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네타쇼를 해야 되는데 용산구청장, 그다음에 경찰청,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그 어디서도 네타쇼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가피한 갑자기 인원이 모여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이다. 안타깝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초창기의 반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12 목록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살려달라는 목소리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이제 책임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의 말을 돌이켜 보면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6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참사에 대해서 모두가 다 책임을 회피한 발언만 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런 그 위기 대응 시스템, 그 다음에 인식,
이런 부분들에 2014년과 도대체 달라진 게 뭘까 이런 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들이 참 느끼는 무력감, 비참함이 국가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켜줄 수 없다는, 지켜주지 못한다는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줄지 참 공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